개인적으로 7억에서 한 15억 사이 정도가 2030년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해지 자산으로 가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의 변동성은 고점 대비 하락하는 그 변동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80%, 90%, 최근에 73%막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뭐 50%, 40%뭐 지금과 같은 한 30% 선에서만 멈추고 계속 우상향을 그리는 거죠. S&P 500 그래프처럼 마치.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진짜 우리 오랜만에 줌에서 방송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좀 조정이 그동안 세게 왔었잖아요. 네, 그때 네, 어떠셨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이렇게 하락이 조금 세게 나오고 좀 급작스럽게 나와가지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성 대표님과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이긴 한데 사실 성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개인 방송은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저희가 지금 그 고래동 공부라는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운영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이제 저희가 1월부터 모임을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맞으니까 네,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고래동 공부에 좀 집중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2, 30% 빠지는 거는 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되게 멘탈적으로 힘드실 거지만 이렇게 책이나 아니면은 예전부터 투자를 해오시면서 경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고 오히려 뭐 성 대표님도 물론 그러실 거지만 저도 이게 30%는 벌써 2024년에도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약간 감기처럼 솔직히 느껴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나가는 감기처럼. 네. 그리고 2024년에는 되게 길었는데 그 기간이 거의 한 6개월에선 7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음, 지금은 한 4개월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미 좀 저점은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예,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4월 3일에 그 미국에서 상호관세 부과되면서 그때 한 74,500달러인가? 여기 정도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올해 최저점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어, 또 어떤 뭐 블랙스완 이슈가 나올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아침에 오전에 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렇게 라이브를 종종 하는데요. 네.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저는 바닥은 조금 나온 것 같고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천선이 바닥이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밀리더라도 한 5천선에서 트럼프 풋이나 연준 풋이 나올 것이다. 좀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떨어진 게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니라 뭐 미국 주식, 그리고 뭐 비트코인, 한국 주식, 뭐 전 세계 주식 다 엄청 빠졌었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이야기가 참 많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한 4월 3일에 그런 폭락, 그러니까 뭐 그때 금요일에도 많이 빠졌던 것 같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도 엄청 많이 빠졌던 것 같거든요. 그때 어떤 투자를 했으면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어떤 투자를 했으면 가장 좋았을까요? 그 우선은 그 중요한 거는 그게 이번에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온다는 거를 예측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기대 수준 이상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세가지고요. 음, 그리고 연일 막 그 다음날도 막 계속해서 진짜 브레이크 없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네, 맞이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뭔가를 이렇게 사고팔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이었던 것 같고 음, 그냥 그 충격은 사실 투자자로서는 맞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근데 그런 전제하에 이제 봤을 때 데이터가 조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보면은 요게 이제 4월 22일에 이제 네, 올라갔던 이제 하나의 그 게시글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 유튜버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그 자신이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하락장을 거치면서 가장 후회됐던 게 뭐냐면 그 대형 기술주, 세븐 같은 주식을 안 산 게 제일 후회된다고 그런 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뭐 엔비디아, 구글, 애플 이런 거 다 사고 싶은데 정말 세계적인 기업인데 항상 비싸서 못 샀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많이 하락을 해서 이번에는 꼭 분할 매수로 가능하다면 더 하락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분할로 살 수 있으면 사라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넓히 보면은 그리고 이제 주식에서 이제 약간 암호화폐, 비트코인까지 조금 이렇게 시야를 확대해서 보면은 지난 2년간의 그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 MSTR과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비교한 사례거든요. 근데 퍼포먼스를 비교한 거구나. 네, 기준점은 MSTR, 마이크로 네. 스트래티지. 지금의 이제 네. 스트래티지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스트래티지입니다. 근데 스트레이티지 대비해서 이 빅테크들의 주가를 보면은 마이너스 70부터 마이너스 90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MSTR이 압도적으로 좋은 겁니다. 야,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전 특히나 엔비디아보다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가격을 한번 봤을 때도요. 네. 이게 고점에서 떨어진 정도를 파악을 해보면 우선 그 7만 4천까지 떨어졌을 때가 비트코인이 31%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회복을 해서 12.5%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한번 보면 어, 엔비디아는 고점에서 28%입니다. 회복이 많이 됐는데도 아직 많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애플도 한번 보면은 애플은 이번에 어, 처음에 많이 폭락을 했다가 그 중국에 대한 그 이슈가 조금 완화되면서 많이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19%거든요. 아, 그럼 비트코인이 아까 12%였잖아요. 네. 그럼 S&P 500 지수로 봤을 때도 보면 S&P 500이 지금 현재 10%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비트코인하고 2.5%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나스닥도 지금 14%거든요. 네. 오히려 실적이 지수보다도 좋은 거예요. S&P 500만 빼고. 야, 근데 정말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도 오히려 비트코인이 나스닥 지수보다 안전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가 그냥 음, 1위입니다. 1위. 1위가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는 지금 아, 마이너스 40%예요.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다고 하지만. 그럼 그리고 웅달님 생각에 네. 테슬라가 지금 반등이 비트코인보다 적잖아요. 음. 그러면 테슬라는 저가 매수하기 위해서 딱 적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테슬라를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100만 원의 여유가 있다면, 네, 포트폴리오적으로는 살 것 같은데, 음, 진짜 만약에 적나라하게 정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고를 것 같아요. 아, 그럼 그것도 궁금한데요. 포트폴리오로 하면 몇 대 몇으로? 포트폴리오로 해도 한 8대 2에서 많으면 7대 3 정도? 아, 비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비트코인이나 MSTR을 담을 것 같습니다.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엮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장 시설을 계속해서 이제 투자도 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중국 공장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약간의 CEO 리스크가 불거진 게 이번에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그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조금 깎이는 그런 음, 발언들과 행동들을 보임으로써 네, 이제 이런 좀 큰 하락이 나왔다라고 많은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요거를 딱 비트코인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에는 사실 관세 이슈가 없죠. 그쵸. 그리고 뭐 공장 설비 이런 거 필요도 없고, 음, 그다음에 CEO가 없어요. 참 짱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상반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최근에 한 그 트위터에 인플루언서가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의 빠른 복귀를 원한다. 음, 그래서 도치에서 빠르게 복귀해서 이제 테슬라에 집중해 주길.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이너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토시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맞네.
나타나면 큰일인데. 나타나서 지갑을 움직이면 안 된다. 네. 이게 탈중앙성에 대한 또 강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만약 투자를 한다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MSTR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을 것 같다. 네. 아, 그렇게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STR 말씀하셔서 여쭤보고 싶은 게 MSTR은 기업이고 CEO가 있잖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대표이신데 그럼 그분이 혹시나 좀 생각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아프거나 맞아요. 죽거나 하면 그 리스크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분이 연세가 60이 넘으셨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많진 않네요. 60대면 아직 젊으니까. 저는 되게 젊게 봤거든요. 오히려 한 50대로 어, 봤는데 네네. 연세가 61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주식의 보유에 있어서 네. 의사결정을 하는 그 주식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음, 자신이 딱 의사결정을 하면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또 그 건강이나 뭐 이런 신변에 좀 변화가 생기면 네. 리스크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제 스펙트럼으로 좀 놓으면 네. 왼쪽에 비트코인, 그 네.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 다음에 네. 테슬라, 요 정도로 좀 둬서 네. 만약 투자를 한다면은 뭐 4대 3대 3이나 뭐 5대 어, 3대 2나 뭐 이 정도? 그렇게 음. 하면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를 좋게 보고 있으시긴 하네요. 그럼요. 그 미래에 어, 봤을 때 네. 그 로봇과 하드웨어는 네. 지금까지는 AI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면 그게 결국은 그 하드웨어랑 엮이면서 또 다른 엄청난 세상의 변화와 재무적 가치를 실현할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개인의 투자자로서 네. 이게 너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네.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를 봤을 때도 이게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거든요. 최근에는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네. 이제 버릴 수는 없지만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음.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변동성 큰 거는 완전히 뭐 비트코인처럼 움직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움직임이 확실히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맞아요. 움직임이 좀 웬만한 주가 지수처럼 좀 무겁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 네.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정확하다고 저도 보는 게 저도 되게 네. 공감을 하는 게 그 비트와이즈의 CIO 중에 그 매트 호건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옛날부터 주식 투자도 많이 해오시고 암호화폐 쪽에도 종사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보셨을 때 그 2022년도만 봐도 S&P가 24%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58%가 빠졌다는 거예요. 2배 넘게 빠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8년 그 전후로 가도 S&P 500이 마이너스 19.36% 빠졌는데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37% 정도가 빠진 거예요. 네. 또 2배네요. 두 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아까 S&P가 10%고 비트코인이 1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단기간의 변화냐 아니면 정말 구조적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이 비트코인의 속성이 이제 초창기 자산으로서 역사적으로 한 16년 정도의 역사성을 갖고 있는 아직은 그래도 신생 자산으로서의 위험 자산 포지션.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탄생 배경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돈을 풀면서 그것에 대한 해지로 이게 탄생을 한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해지 자산으로서의 포지션. 그래서 위험 자산과 해지 자산이 팽팽하게 붙고 있었는데 음, 옛날에는 위험 자산 쪽이 강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게 폭락을 하면 이제 두 배 이상으로 폭락을 했던 건데 이 음, 점점 이제 해지 자산으로서의 그 탄생의 목적, 그 사명이 조금 더 드러나는 거다. 그렇게 보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면서 원래는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막 네. 그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인사들도 많이 이제 그 고위직에 임명이 되고 근데 관세의 충격 때문에 이게 약간 지연됐었지만 이제 네. 다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음,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저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움직임 폭이, 변동성이 적어진 건 물론 안전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업사이드가 좀 막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업사이드 쪽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 만약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최근에 네, 요런 그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래 가격 예측 보고서인데요. 네, 2030년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이제 4년 반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프라이스 타겟,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예측해 본 건데 세 가지 시나리오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베어 케이스라고 해서 제일 안 좋을 때, 요거는 음, 베이스 케이스라고 무난할 때, 네, 요거는 불 케이스라고 해서 아주 좋을 때, 네, 이렇게 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베어 케이스일 때 7억 정도, 음, 베이스 케이스일 때 17억 정도, 네, 그다음에 불 케이스일 때 34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7억에서 한 15억 사이 정도가 2030년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야, 진짜 불리시하네요. 네. 근데 이게, 이게 저는 네, 지, 가능하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최근 한 4년 정도의 그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한 60% 정도가 나와요. 아, 어마어마하군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약세 시나리오일 때가 32%로 잡아서 한 네. 반 정도로 잡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베어 케이스 정도는 저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베어 케이스만 해도 7억이면 네. 4년에 지금 가격에 뭐 한 5배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베어 케이스만 해도 저는 보기만 해도 행복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가능한지. 만약에 지금 네. 예측을 하시는 분들은 20만 불에서 30만 불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음, 그래서 2억 5천에서 3억을 찍으면 네. 그 다음번에 2배 정도만 오르면은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미 많이 왔네. 많이 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지 자산으로 가게 되면 변동성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여기서의 변동성은 고점 대비 하락하는 그 변동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음, 과거에는 80%, 90%, 최근에 73%막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50%, 40%뭐 지금과 같은 한 30% 선에서만 멈추고 네. 계속 우상향을 그리는 거죠. S&P 500 그래프처럼 마치.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뭐 3, 40% 선에서 끝나고 또 막 두 네. 배 이상 막 올라가고 요런 게 한 2, 3년에 걸쳐서 반복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이렇게만 되면 뭐 사실 언제 사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실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니까 맞아요. 이제까지 네. 이번에도 직접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번에도 이렇게 30% 정도 비트코인이 빠졌는데 이거 30%가 되게 많은 수치처럼 보여도 이게 사고 팔기 하기가 하루 만에 막 30%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고 팔고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네. 한 25%, 30% 정도까지 빠졌을 때 너무 무서워서 사이클 끝났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50%, 70% 빠지는 거 아니야 해서 30%에서 실제로 던지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지금 사시려면 이게 저점에서 벌써 여기서부터라고 찍으면 저점에서 27%가 올라왔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많이 그럼, 올랐어요. 그럼 이거 계속 그리고 요즘에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뭔가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관계가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트럼프는 얘기했다고 하고 시진핑은 얘기 안 했다고 하고 네. 전화 통화는 했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막 이게 뭐가 사실이냐 헷갈리면서 아직 네. 문제는 해결 안 된 것 같은데 계속 증시는 오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계속 미루다 보면 이거 진짜 벌써 30%가량 올랐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살려면 30%의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밑에 바닥에 있을 때 한 7만 4천 막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웅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블랙스완이 터진 거잖아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은 옹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점이 74,800달러 뭐 요 수준이 저점이었을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훨씬 상방이 열려 있는 상태니까 저는 지금이 매수하기에 좀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사실 저는 웅달님하고 오늘 방송하기 전에 조금 조정이 좀 나오면 사야지 하는데 조정이 뭐 얼마 안 나오고 끝나더라고요. 아이, 그래.
뭐 1, 2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겠지만 그냥 사야겠다 생각해서 어, 방송 직전에 1000만 원어치 샀거든요, 비트코인을. 어, 네. 네, 저도 이제까지는 사이클 투자에 대한 관점을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상승이 대신에 그렇게 뭐 예전처럼 엄청나게 두 배, 세 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운사이드는 좀 우리가 기다리는 큰 폭락? 이거는 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적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오늘 샀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용기 사고 있게 나니까 있으신, 네. 네. 사고 나니까 차라리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물론 더 싸게 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사는 게, 그러니까 수량을 보유하는 게 더 중요하지 평단보다는 수량이, 네, 월등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 일주일 전부터 그 비트 세이빙 금액을 조금 더 늘렸어요. 어, 그래서 매일 계속 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웅달님 며칠째 연속으로 사고 있으신 거죠, 그럼? 지금 봐야 되나? 한 300 며칠 되지 않았을까요? 한 네. 350, 1년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대략 1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 예, 네. 그것도 참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매일매일 사시는지. 그것도 참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네. 보니까 지난주에 오프라인 모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네. 이야기 좀 전해주시겠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고래동 공부 저희가 멤버십 그 스터디 모임의 네, 카페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난 달에는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 토요일 며칠 안 됐죠. 그때 이렇게 모임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한 열 몇 분 네, 정도 모시고 네, 앞으로도 이런 소규모 모임을 조금 가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희가 너무 재테크 공부만 하니까 머리 좀 식히시라고 이제 한강 책들 선물도 좀 드렸어요. 이야, 네, 종합 1위더라고요. 그래서 선물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모임을 했는데 한 원래는 제가 1시간 반 정도만 있다가 오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모임을 2시부터 시작했는데 5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3시간 넘었네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고래동 공부 모임이 없었다면 네. 이번 하락장에 비트코인을 던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네, 그리고 그 빠지는 폭도 진짜 기울기가 엄청 급했잖아요. 네, 근데 고래동 공부, 그리고 성쌤과 뭐 그리고 소영님 이렇게 통해서 계셨기 때문에 같이 또 함께 하는 그 카톡방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후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락장에서 웅달님께서 관세 때문에 블랙스완 터진 것 같을 때 캠피셔 이야기를 좀 추천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저도 캠피셔 되게 좋아하는 투자자거든요. 이게 캠피셔 책을 가지고 제가 시향 방송할 때 이야기도 했었고 그냥 그렇게 하락 중일 때 사실 이게 특별한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지만 늘상 있어 왔던 아까 웅달님 말씀하셨던 감기 같은 일이잖아요. 좀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그런 조정이 세게 나오면 사실 좀 두렵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 고래동 공부 모임의 장점은 항상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톡방 통해서도 우리는 사실 오프라인에선 잘 못 만나지만 온라인에서 늘 만나고 있잖아요. 톡방에서도 네. 만나고. 함께 투자하고 함께 두려운 시기지만 이겨내야 된다고 이성과 이렇게 감성은 좀 다른 거라서 함께 하면서 이겨내기가 조금 많이 수월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이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주력을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네,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 아침에는 이렇게 화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해서 성쌤이 일간 시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책 리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오태민 작가님의 그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 그 책이 되게 좋은데 어려워가지고, 네. 그거를 진짜 챕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강의하듯이 그런 수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회원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그 어려운 네. 책을 일단 이끌어 주시니까 그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깊이도 음, 있게 이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한 50페이지씩을 하거든요. 한 주에. 그러니까 야, 50페이지만 읽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한 2달 정도면은 이제 한 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좋다. 이게 잘 따라가시면 50페이지 정도면 뭐 나눠서 읽으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부담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TQQQ, 세배 레버리지 요런 네. 것도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배당주 관련돼서도 저희가 공부를 또 하고 강의도 네. 하고 실천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좋았다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뭐 남이사님도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 또 맞아요. 다뤄주시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뭐 대부분 크게 보면 세 개 카테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는 거. 그 세 개를 골고루 다 다뤄주는 수업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빗소 형님이 뭐 독서 모임이나 자기 개발, 아웃풋 독서 이런 것도 또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그래서 뭐 고래 동공부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솔직히 뭐 비트코인 공부만 한다, 아니면 뭐 주식 공부만 한다,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으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꾸준히 함께 할 수 있는 게 고래동 공부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에서 이제 고래동 공부 치시면 이렇게 고래동 공부가 나오는데 네, 이제 메인 페이지에도 이렇게 멤버십 신청할 수 있는 링크도 걸어 놓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카페에만 보시면은 이제 카페에만 오셔도 되게 많은 자료들을 그냥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옹달님이 엄청 많이 올려주고 네, 있으시면서. 요즘에 제가 뉴스 하루에 한 10개 이상은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뉴스를 바탕으로 오전에 또 라이브 방송도 하거든요. 네, 웅달 TV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1비트 모으기 운동해서 여기 네. 보시면 최근에도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요즘에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1비트 모으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의 장이었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사고 모으고 서로 응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아시면 정말 아까 그 오프 모임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힘들 때를 버티는 거죠. 그리고 그걸 버티면 이제 나중에 당연히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고요.